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6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번 1월 10일에 소환 조사를 받았던 곳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고요. 그거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그 조사였고, 이번에는 우일의 신도시와 대장동 관련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본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는 뭐 현재 지정을 했는지가 불투명한데 설 전후. 근데 설이 21일부터 24일까지가 설 연휴죠. 뭐 설 전에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일단 통보를 했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 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하고 조율을 하겠죠. 자, 이 혐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드러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일의 신도시하고 대장동 배임 혐의인데, 우일의 신도시는요, 2013년부터 이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한테 대장동 사업의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해주면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비밀 자료들을 빼서 대장동 일당한테 주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2014년 6월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에 재선되죠. 재선전으로 민간 사업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다. 이런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게 이제 우일의 신도시, 대장동 뭐 다 연루되는 혐의입니다. 어차피 남욱 변호사 등이 우일의 신도시 사업을 했었고요. 거기서 뭐 한 200여 원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그걸 더 크게 얻기 위해서 대장동 사업을 대부분 겹치는 사람들이 벌였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배임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런 거고요. 대장동 관련한 배임은 사실 지금 얘기한 이 1공단 분리개발 이 문제하고 별개로 지금 4갈래로 그 추진돼 왔었다고 하는데, 한 갈래 대장동 15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을 그 수의계약으로 받았던 부분, 이것도 똑 떨어지는 배임이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검찰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분은 아마 그냥 배임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특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움직임은. 그러면 이제 3갈래 정도가 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2014년 3월 20일에 대장동하고 성남에 제1공단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개발하는 걸로 결재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필 메모로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그러죠. 여기를 지정한다는 조건으로 위탁해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화천대 천화동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화천대유죠. 그 화천대유가 지분으로 참여한 시행업자가 성남의뜰입니다. 성남의뜰은 51%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관 공동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14년 3월 20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를 함으로써 민관 공동개발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들이 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인과 자필 메모가 결국은 민간업자들을 이 개발 방식에 참여를 시킨 거다. 그전에는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공영개발을 민관개발로 바꾸어서 자, 김만배 일당도 참여시켜라 라는 쪽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배임이라는 거죠. 이게 석연치 않다. 왜 민간사업자를 여기에 참여시켰느냐. 참여시켜서 민간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다.
이런 부분이 배임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뭐 여러 가지 비밀 자료들을 대장동 일당한테 주어서 대장동 이 성남의 뜰이 우선 그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이런데 뭐 결정적인 기여를 해준 거죠. 이런 부분이 배임이다. 그거 한 갈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갈래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 뭐 이건 있죠. 이거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2015년에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요구한 대로 그 공모지 침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편파 심사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 이거를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하니까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도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확인되면 배임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하고 제1공원화 사업 아까 이제 묶었다가 풀었다가 뭐 이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원래 한 묶음으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대장동 일당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그래 이거 분리해서 진행하자. 분리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한 것도 특혜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요. 성남 제1공단은 원래 공단을 만들기로 했던 데입니다. 근데 이 공단을 만들기로 한 사업 시행자가 그 공단을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의 완벽하게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거 공원 만들 거야. 공단이 아니고 공원 만들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여러 차례 해서 이미 이제 인허가를 받기 직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원화 사업이 무효다. 그래서 1심, 2심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김만배가 대법원에 가서 뒤집었다 하고 얘기하는 두 건 중에 한 건이 바로 이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가서 이게 무죄가 돼버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소한 격이 되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대개 무죄가 되면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하죠. 이게 잘못됐다 1심과 2심 재판, 2심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환송,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는데 이거는 파기 자판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잘못됐어. 근데 고등법원으로 안 보내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게. 재판까지 끝내버린 겁니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건을 이제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뒤집었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 등한테 얘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그 당시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소송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적 분쟁이 계속 진행되면 대장동 이거 만약에 결합 개발을 하면요. 이게 소송이 진행되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됩니다. 대장동 사업이. 그러니까 이걸 분리 개발을 함으로써 이거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로서는 그 만약에 원래 한 묶음으로 했으면 이 소송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금융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한간에서는 금융 비용으로 100억 원 정도 더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그걸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리해 줌으로 해서 대장동 일당한테 그만큼을 준 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도 배임이다. 당연히 왜 그걸 한 묶음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분리해 줬느냐. 이것도 대장동 일당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또 배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갈래 정도로 남았다 배임이.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에. 그래서 이제 설 전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 설 전이라고 해봤자 앞으로 오늘 빼면 뭐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요 설 그 어떤 민심 밥상에 자기 그 대장동 배임 부분을 올리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설 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 그럼 설 이후에는 과연 소환에 응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소환 문제가 그렇게 지난번 성남 FC 때도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소환에 응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이거를 아마 소환에 응하면 이 조사한 결과하고 성남 FC 조사한 결과하고를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
앞으로 백현동도 남았죠. 변호사비 대납 김성태 들어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남았죠. 대북 송금 남았죠. 뭐 등등 다 어찌 될 바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해서 검찰에 불려나가고 조율하고 불려나가고 조율하고 불려나가고 구속영장 청구되면 또 방탄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남FC처럼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 반응을 좀 더 봐야 되지만 저는 아마 대장동까지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속은 안 되죠. 구속영장 청구를 뭐 대장동과 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어차피 영장 청구하면 체포동의서가 법원으로부터 국회에 와야 됩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 그 비명계에서도 현재 이렇게 흐름을 따져보면 부결시키는 기류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장동 배임 혐의가 똑 떨어진다. 사실은 제일 똑 떨어지는 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배임이라는 이 범죄 자체는 원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도 그 체포동의서를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사건처럼 이런 상황인데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 검찰이. 그런데 그 똑 떨어진 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 대장동 배임죄 자체가 이런저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걸 추가해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영장 실질심사 나가면 당연히 그거야 영장 발부되겠죠. 근데 그 전 단계인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집행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서를 법원이 국회로 보내면 당연히 부결될 걸로 봅니다.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결되면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는 못한다. 아니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사법 시스템 내에서 구속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설 이후까지 미뤄서 좀 시간을 끌다가 그러다가 결국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월 8일까지가 지금 임시국회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어차피 집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임시국회 또 소집할 거요. 원래 2, 4, 6, 8, 2 그 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또 소집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 내내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결국 이 건으로 아마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속을 못하니까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계속 수사는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일단락 된다고 봐야죠. 대장동의 최고 정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니까 대장동 성남FC 조사 다 마치면 일단락 되는 거죠. 제가 당초 예측한 대로 1월 말 2월 초쯤에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이런 거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있어서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검찰 소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올 상반기는 뭐 주로 검찰하고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는 주로 법원하고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에 뭐 바로 구속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현재 사법 시스템 내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의원들이 동의해주면 모르지만 뭐 동의해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 앞으로도 아마 적어도 상반기 내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그 상반기 끝나면 뭐 곧바로 정기국회니까 그러면 또 예산 다룬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총선 직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뭐 약간 흔들리고 논란을 벌이겠지만 그때까지는 갈 것이고 그 이후 상황이야 뭐 지금 뭐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아마 그때쯤 돼야 이제 민주당 의원들 총선이 임박하고 공천이 임박해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뭐 꿀렁꿀렁거리고 뭐 대표 물러나라 뭐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앞으로 또 움직임을 좀 봐가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